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론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 톡톡입니다. 오늘은 좀 장이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거의 뭐 계좌가 오늘 저희 커뮤니티 계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한 1% 정도? 계좌가 한 1% 정도 상승을 했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장이 좋았는데 저희는 이제 차익 실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차익 종목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이제 한 달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게 세월이 조금씩 흐를수록 수익폭이 점점 커진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매매에 그렇게 집중을 하면 되겠어요. 적립식 계좌로만 운영하시는 회원분들 있잖아요. 적립 계좌만 운영하시는 소자본 회원분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 매매를 좀 안 하고 있죠. 트레이딩 계좌, 적립 계좌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적립 계좌만 운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커뮤니티에는. 근데 이제 적립식 계좌만 운영을 해서 지금 막 마음이 급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세월이 흘리면 물론 자산이 지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폭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자산이 작은 사람들보다. 자산의 정도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 내에 있는 회원분들끼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미 아직 투자라는 거 시작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내 저축 시스템을 이제 투자를 입혀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1년, 2년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많이 달라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한번 살펴볼 내용은요. 자, 마음이 여유로워야 일단 투자자다. 투자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하는 거고요. 단기 투자는 투기라 그랬잖아요. 자, 마인드에도 투기 성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마음이 너무 조급하면 큰 흐름을 놓친다. 그리고 절대 마인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막 되게 일이 잘 풀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데 안전성을 챙겨놓지 않고 확대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실해진다. 자,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천천히 돌다리 두들겨 가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야 돼요. 이제 사업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어느 날 한순간 갑자기 5살짜리가 25살의 나이를 딱 먹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능이 5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불협이 있겠죠. 투자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천천히,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일단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일단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업로드한 내용을 보면, 영상 내용을 보면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상승을 하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잘 올라타면 이 상승폭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승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의 종목에 처음 진입을 하면, 자,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절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상승이 이렇게 해있는 구간에서 이게 바닥으로 궁두박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승폭하고 하락폭하고 어느 부분이 더 많이 열려있는지를 항상 참고를 해야 돼요. 상승폭과 앞으로 하락폭, 이 부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상승폭이 월등히 클수록 좋다. 제가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했죠.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월등히 클수록, 이 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달 후라든가, 한 달 후는 사실 뭐 이게 따져보기가 어려우니까요. 1년 후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봤을 때 상승폭이 훨씬 클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편입을 해야 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그렇게 찾아서 편입을 해야 안전성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복리 투자가 가능하다. 자,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취하기 위해서는 일단 꼭지에 있는 종목들이 아닌 바닥에 있는 종목을 편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꼭지에 있는 종목이 뭐다? 자, IT 그리고 OLED. 일단 이게 꼭지일지 어깨일지, 이게 꼭지일지 어깨일지는 몰라요. 지금 이제 더 가봐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니까. 근데 일단 어깨 윗부분은 지나갔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무릎 구간은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중기로 판단해 봤을 때 저는 이제 중기 시점을 1년에서 3년을 중기로 봅니다. 자, 장기라 그러면 5년 이상, 10년. 이 구간을 봤을 때 5년 이상의 이 IT, OLED가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보다 업황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을지 몰라도 이게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업황이 좋아진다 그래도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기본 뭐 100%에서 뭐 500%. 자, 개별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평균은 뭐 한 300%? 300%에서 500%? 이 정도 상승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관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가 아니면 어깨 구간이라 판단된다. 우리는 발바닥 예선 못 잡아도 정갱이 근처에 와 있는 종목은 편입해야 된다. 이게 지금 자리가 발바닥에 있는 자리인지 이게 정강이에 있는 자리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닥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데 이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는 편입을 하면 돼요.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는다? 그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 있죠.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이제 꼭지에 도달할수록 폭발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 차트를 보면, 자, 월봉 보면, 자, 지금 이게 꼭지 근처에서 이게 폭발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보면, 이렇게 폭발을 하는 구간. 이게 보면 이렇게 폭발하는 구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자, 횡보를 하면서 기간을 죽이고 갔죠. 또 더 갔을 때도. 아니면 이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OCI. 자, 과거에 이제 상승하는 구간들을 보면 이렇게 폭발을 해요. 이렇게 폭발을 한다고. 이렇게 꼭지에서 이렇게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것만 먹고 나와야지. 이런 투자는 단기적인 성향의 투자라는 거예요. 자, 맞춰서 그걸 잡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구간만 딱 보면 이 구간에 들어가서 이것만 먹고 나와야지.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구간이나 뭐가 달라요. 그 다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어깨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의 관점이다. 자, 이 구간을 보세요. 여기만 딱 보면 와, 이렇게 상승 크게 한 다음에 하락을 크게 줬어요. 근데 이 뒤에 또 상승이 올지 그냥 밑으로 빠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고점 구간에 있을수록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잖아요. 폭이 크단 말이에요. 밑으로 빠질 폭이. 그러니까 이제 돌려보면 근데 또 이렇게 상승을 줬죠. 근데 이런 부분은 체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꼭지에 있을수록 이렇게 상승 정도가 크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냐면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보면은 여기 꼭지에 도달할수록 가파르죠. 상승 정도가 가팔라요. 자, 꼭지에 도달할수록 상승 정도가 가팔라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세요. 꼭지에 도달할수록 이게 상승 정도가 가파르단 말이에요. 자, 상승이 가파르잖아요.
예? 마지막에 또 이제 정점을 찍었죠. 이 부분도 이렇게 상승이 가파른데 마지막에 꼭지 찍을 때 보면 이렇게 정점을 찍는단 말. 이 구간은 누구의 자리다? 이 밑에서부터 보유한 사람이 챙기는 자리예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 상승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절대 이런 구간에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닥 구간일 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바닥 구간일 때, 이런 자리에만 매수를 해야 된다. 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상승폭도 이제 고점 부근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상승폭은 항상 고점 부근에서 크게 폭발을 한다. 그런데 그 폭발 정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자, 인간은 알 수가 없다. 폭발력, 상승 탄력.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의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일지는 신분이 모른다.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계속 수익을 챙겨가면서 보유해놓은 그 비중 가지고 최대한 많이 뽑아먹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챙겨놓고 나머지로 챙겨먹는 구간이 꼭지 상승 구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상승 구간만 이렇게 그 큰 폭의 상승 구간만 챙기겠다고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편입을 해서 기다려야 되고, 바닥 구간인 종목들은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더뎌요. 바닥 구간 움직임이 더디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인내를 해서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딘 거예요. 바닥 구간이라 움직임이 더딘 것이다. 왜 바닥 구간의 움직임이 더디냐? 거래량이 고점 부근보다 약하니까. 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약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힘이 약한 거예요. 이걸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내 보유 종목이 꼭지 근처에 도달을 했을 때 어마무시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00% 상승을 했어요. 자, 5,000원에 샀는데 이게 10,000원이 됐어. 자, 그러면 10,000원에서 5% 상승하면 얼마예요? 10,000원에서 5% 상승하면 500원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100% 이상부터는 복리가 지대로 맥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 이상 상승했는 구간에서 5% 상승을 딱 해버리면 그냥 10% 상승을 하는 겁니다. 처음 자본에서 10% 상승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100% 상승 구간이 아니고 200% 상승 구간. 자, 200% 상승 구간에서 10%가 상승했어. 그러면은 200% 구간에 들어간 사람은 10% 수익이잖아요. 그런데 이 5,000원대 들어갔던 사람은 몇 프로 수익일까요? 자, 40% 수익입니다. 200% 구간에서 10%만 상승하면 이 바닥 구간에 진입했던 사람은 40% 수익이 나요. 자, 5% 하루에 5%씩 가잖아요. 하루에 5% 상승. 자, 하루에 5%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바닥 구간에 5,000원이었던 게 자, 20% 상승을 해버립니다. 하루 만에 그냥 20% 상승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리구조라는 거는 항상 바닥 관점에서 접근해서 투자를 했을 때 복리의 폭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이런 간단한 관점만 가지고 종목만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 그러고, 자,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손해 볼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이렇게 비중 관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다 손해를 보고 망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주식 투자에 손절은 없어야 됩니다. 왜 손절이 없어야 되냐? 복리는 예를 들어서 꾸준히 10%씩 예를 들어서 1년에 꾸준히 20%씩 먹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한 10년 지나면
뭐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200%잖아요. 근데 200%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금에 또 복리로 수익이 붙고 복리로 수익이 붙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20%에 또 20%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22%가 붙는 거죠. 수익금이요. 자, 그러면은 또 이제 42%에 또 그 다음에는 20%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42%에 20%가 붙으면. 자, 50 몇 프로가 붙는 거잖아요. 40.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야? 얼마가 되는 거야? 60%.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계산기가 있는데 그거 두들겨 보질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손실이 한 번만 발생하면 손실이 한 번만 발생하면 이 수익금을 굉장히 많이 까먹게 돼요. 그러니까 손실이 절대 없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비중을 많이 쪼개면 자, 손실률이 50% 이렇게 손실이 한 종목 뭐 두 종목 이렇게 해서 50% 이게 80% 사실 뭐 바닥 구간에 잡으면 80% 수익 날 일은 거의 없으니까 거의 뭐 전무하다고 봐야 되니까 일단 50% 손실 나는 종목이 한두 개 생겼다 그래도 이게 전체 계좌 비중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내 계좌에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으면 그 시스템이 좋고 조금 부족하고 더 좋고 이 부분에 따른 거에 따라서 수익을 수익을 쌓아가는 기간 이게 단축되냐 조금 더 길어지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을 볼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10년, 5년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5년 이상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구상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무슨 망한 국가들 말고는 그런 역사가 없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러면 자, 주식 투자에서 망하는 게 문제야. 우리나라가 망하면 전부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결이 불가능해요. 전쟁이 나오면 뭐 끝이지. 자, 전쟁 나기 전에 우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스위스로 돈 빼돌려놓으면 되잖아요.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럼 스위스로 돈 좀 돌려놓으면 되잖아요. 아니, 금 좀 사서 스위스 은행에다 넣어놓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분배해놓지 않고 그냥 한국에서 돈 주고 있으면 다 박살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어쩔 수 없는 악재. 뭐 악재가 아니고 그렇게 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러면 손실을 볼 수가 없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주식 투자 이제 복리의 구조를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실을 확정짓지 않으면 돼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이제 수익을 보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상장 폐지 안 되는 종목. 상장 폐지가 5년 안에 안 될 종목들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저평가. 바닥 종목. 자, 바닥에 대한 부분은 일단 간단하게 대충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일봉에서 지지 저항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잡는다 그러면 월봉에서 지지의 자리 이 부분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제 고점에 단기적인 바닥이냐 중기적인 바닥이냐 장기적인 바닥이냐 이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스스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 그러면 주식 투자로는 손실을 볼 수가 없다. 보기가 힘든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손실을 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방법론에 대한 것을 이제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비중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그리고 상승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자, 상승할 수, 예를 들어서 하락을 최대한 하면 얼마나 할 수 있나. 지수에서. 자, 그걸 찾아봤을 때 IMF 2008년도 금융위기 봤을 때 2년 이상, 꼭지에서 바닥까지요. 자, 꼭지에서 바닥까지 2년 이상의 하락이 없더라. 자, 그럼 꼭지에서 바닥인데 지수가 꼭지인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면 되겠죠. 근데 혹시 지수가 꼭지인 부분에서부터 매매를 했다 그래도 자, 2년 바닥을
돌리는데 더 빨리 돌려요. 1년에서 1년 반.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지수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도 끊임없이 살 수만 있으면 손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꼭지에 도달하기 전에 수익금을 쌓아가는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그래서 꼭지가 도달해 있으면 자 금도 수익금을 얼마 벌어서 이제 금도 사놓고 뭐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땅도 사놓고 하다가 이제 꼭지에 들어서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가면 그냥 끊임없이 자본 투입하면 돼요. 2년 안에. 그런데 바닥에 있는 관련주들은 자, 그 폭락 구간이 와도 그렇게 많이 망가지질 않습니다. 그 부분은 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아차가 2008년도에 이 구간에 이제 바닥 구간이었어요. 자, 바닥 구간일 때 보자고요. 2008년도부터 하락을 했는데, 자, 고점 부근에서 14,000원 부근이었으니까 거의 한 60% 70% 빠졌죠. 그러면 하락의 최대 폭은 거의 50% 60%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이 뭐 있을까요? 2008년도 우리 유명한 종목 아무거나.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럴 때는 거의 전 종목이 다 빠진다고 봐야 되니까 2008년도에 보면 꼭지에서부터 73만원부터 40만원까지 거의 50% 정도가 빠졌죠. 꼭지에서 바닥까지. 자, 또 다른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아무 종목이나 봐도 2008년도, 2009년도. 자, 2008년도에 보면 자, 꼭지에서 바닥까지 13만원, 50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전에 너무 많이 올라 있었죠, 상승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빠지잖아요. 거의 한 7, 80% 빠진 것 같은데요? 한 80%? 80% 이상 빠졌죠. 그럼 이런 꼭지에 있는 종목들만 안 사면 돼요. 그러면은 80% 손실이 50%를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트레이딩을 섞으면 당연히 더 줄겠죠. 그 적립식으로 매매를 하면 또 더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체크를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 우리는 매매를 하면서 꼭지에 있는 종목만 피하면 됩니다. 꼭지 어깨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피해서 매매를 하면 많이 떨어져 봐야 폭락을 경험해 봐야 자 30%에서 50% 자 손실 그것도 꼭지에서 그냥 1, 2년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자, 그럼 내 자산이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그러면 반토막이 나요. 근데 여기서 트레이딩을 섞는다든가 적립식으로 자본을 쪼개서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딩을 섞는다든가 자본을 쪼개서 진입하면요, 자, 하락폭은 10% 20%만 건드리면 돼요. 내 계좌에 10% 20%만 견디면 된단 말이에요. 맥스 25%. 근데 저는 이제 30%까지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냥 본 거예요. 저는 2008년을 경험을 했는데, 제 계좌가 31%인가? 29%인가 39%인가? 그걸 바닥으로 찍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계좌가 300%가 넘어갔어요. 계좌 수익이. 자, 마이너스 한 30% 근처 찍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고 1년, 뭐, 군대 딱 갔다 와서 나와서 보니까 300%가 넘어가 있었어요. 이때 다 좋은 종목만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트레이딩 계좌하고 적립식 계좌, 자본을 무조건 한 번에 투입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쪼개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50% 하락 구간을 견딜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락을 만약에 지금 당장부터 만약에 50% 전체 계좌가 폭삭 무너진다 그래도, 계좌가 그렇게 무너진다 그래도 우리는 계좌 손실료는 10% 20%밖에 찍히지 않을 거다. 지금 계좌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뭐 사드 학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월 20일부터 우리 커뮤니티 계좌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지수는 좀 많이 빠졌었죠. 그때로 대비해 보면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우리 계좌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 확정분이 한 11만 5천원? 그러니까 대충 12만원이라고 잡고, 자, 지금 계좌 손실이 한 24만원 정도 찍혀 있어요. 그러면 12만원.
손실이 지금 12만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손실 중인 금액이 12만원인데 전체 계좌 1000만원 계좌일 때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몇 프로예요? 1000만원에 자 1%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1%권 손실이에요. 손실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커뮤니티 계좌는. 이렇게 왜 이게 가능하다? 자,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금을 계속 챙겨놓고 손실 구간의 종목들은 손실 확정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24만원 이 구간이 이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익폭이 확 커져요. 갑자기 수익폭이 급격히 팽창한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이런 큰 하락도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큰 하락이 많이 온다 그러면 와 감사합니다 하고 절해야 돼요. 왜? 이 큰 하락 당하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이게 고가에서 이제 지수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50% 정도 빠지려고 그러면요. 지수가 거의 얼마나 빠져야 되냐면 자 볼게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작 종목 2008년도에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지수가 얼마나 빠졌냐면요. 자 8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갔습니다. 800포인트에서 350포인트. 거의 지수가 한 70% 빠졌어요. 전체 주식시장이 70%가 빠졌어요. 그럼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지수가 70% 하락이다. 근데, 우리 개별 종목, 바닥 종목은 30%에서 50%가 하락한다. 이렇게 폭락을 맞아버리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눠서 비중을 놓고 뭐하고 하면 이 2년의 기간 동안 계좌 손실률이 10%에서 20% 미만 10%에서 30% 미만 이 구간에 엮이게 돼요. 그럼 이 지수가 70% 하락해서 원래 자리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70% 하락하면 거의 3분의 1 된 거 아니에요. 3분의 1에서 원래 자리까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자, 200% 수익이잖아요. 지수가 200% 수익되면 어떻게 돼요? 개별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500%, 1000%씩 나는 거예요. 좋은 종목들은 그냥 다 500%, 1000%씩 나요. 지수가 이렇게 70% 빠졌다가 자 제자리 근처까지 이렇게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500%, 1000% 수익이 난다고. 그러면은 계좌 손실 10%, 20%를 왜 못 견뎌요? 10%, 20% 견디면 진짜 이거는 내 인생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 뭐 문제를 해갖고 만약 우리나라 터져갖고 부동산이 폭삭 많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데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는 진짜 집 팔아서 주식해도 돼요. 한 5개월, 6개월 빠진 거 보고 그냥 집 팔아서 집어넣어놓고 한 2년만 버티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아파트 한 채 있던 거 5채 됩니다. 이런 걸 다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그냥 망하질 않아요. 전쟁이 났던 전쟁 국가들도 지금 회복을 해요. 뭐 베네수엘라인가 뭐 여기 이런데 뭐 차트 보면은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브라질 뭐 망할 것처럼 그렇게 다 회복되잖아요. 그렇게 싼 구간이 오면 글로벌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렇게 폭락을 경험하게 되면 글로벌 전체 시장 중에 가장 싸게 돼요. 그런 데부터 먼저 상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 자, 하락폭이 크고 완전히 경기가 마비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 뭐 폭락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폭락하고 뭐 집값이고 뭐고 막 다 박살 날 거라고요. 그럼 부채 안고 있던 사람들 다 파산할 거 아니에요.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망한 건데.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부채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이게 폭발해갖고 갚을 수 없게 되고 그 사람이 망하고 뭐하고 하면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난 돈 갚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채가 없어지잖아요. 이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망하는 거야. 그런 부분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다시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거의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 우리는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계속 쌓아가면서 이런 폭락장을 인생에 한 번 경험하면 그냥 중산층 돼요. 서민에서 중산층 됩니다.
1억 있던 사람이 그냥 10, 20억 자산가 돼요. 이런 부분만 우리가 경제인식만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2008년을 경험해봐서. 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지수가요, 지금 뭐 취업률, 청년 취업률이 지금 98년 IMF 실업률이 높아요. IMF보다 지금 실업률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돼 있어요. 거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IMF 때 2008년도 때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시장을 우리는 한번 겪어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고민을 하면서 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거기에 해서 이제 제가 시스템을 녹여놓은 게 적립 시스템하고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이렇게 비중 관리가 되어야 되고 상승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걸 그러니까 꾸준히 연구를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적립 시스템하고 트레이딩 시스템이다.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같이 매매를 하고 있는 이걸 이제 잘 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하락과 상승, 경기 예측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린 신이 아니야. 근데 뭐 경제학자들 보면 학자들, 쉽게 말하는 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 보면 이 경기 예측을 뭐 해요. 매일 내일장 뭐라 그러더라? 뭐 내일장 예측 뭐 내일은 어떻게 될 거다, 뭐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측을 어떻게 예측을 사람인데 이건 뻥이에요. 다 뻥.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내가 말한 대로 비슷하게 가면 뭐 그 사람은 뭐 노스트라다무스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홍보하고, 그러면 회원 받고 회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뭐 회원들 해갖고 다 깡통 차고 나가면 다시 이제 다른 방송 가서 또 방송 시작하고, 그런 걸 우리는 맨날 당하다 보니까 제대로 경제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은 그냥 위험한 거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투자예요. 우리가 자영업을 해요.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다 그랬을 때 치킨집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중구에 치킨집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근데 중구에 치킨집이 몇 개가 있고, 그 치킨집들이 지금 다 얼마나 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내가 정보를 하려고 그러면 치킨집 하나 찾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 분석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영업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게 주식 투자예요. 제대로 주식이라는 부분만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자영업이니 뭐 이런 것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게 주식 투자예요. 깡통 차는 사람들은 왜 깡통을 차고 있는지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에 경제 상황이 어떨지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다 구라예요, 구라. 그렇지만 이제 대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상황 판단을 하고 나서 그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일이 벌어지면 그건 이제 과거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과거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대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 대비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대처. 그 상황에 대한 대처. 이걸 어떻게 돼? 주식에는 이 대처가 어떻게 된다? 악재. 사면 된다. 자, 호재. 팔면 된다. 호재가 나왔으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왜? 주가는 6개월 선행하니까.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지금 매매하면서 느낄 거예요. 딱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트레이딩은. 종목 분석 딱 해놓고, 자, 악재에 속한 섹터들 계속 사고 있고, 호재에 속한 섹터들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OCI 추천했을 때부터. 자, 게임비.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먹은 거 있었지? 다산 네트워크스. 자, 파라다이스. 이건 아직 뭐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뭐, YG 엔터.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악재는 그냥 계속 하고 담고. 그전에는 뭐 기아차 있었고. 기아차 뭐 지금은 뭐 그때 자리보다 많이 내려왔지만, 충분히 뭐 챙겨 먹고 다 나왔어요. 그리고 또, OCI 또 들어갔죠. OCI 뭐 20% 먹고, 20% 수익 내고 또 들어갔잖아요. 이것만 계속 반복하면 돼요. 지금은 또 악재로 터지고 있는 게 뭐 있어요? 뭐, 사드. 자, 풀리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터졌어요. 그러면서 엔터즈가 오늘 나가죠? 야, 이렇게 안 좋을 거라는데 왜 자꾸 주식은 날아가? 이해를 못 해요. 일반 사람들. 도대체 YG가 뭐 비중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버는 비중이 전체 매출에 얼마나 차지하나, 이 부분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비중이 뭐 30% 미만이다, 전체 매출에서 중국에서 버는 비중이 30% 미만이다, 그냥 투자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다 돈 벌어준다고. 그러다 갑자기 호재를 맞죠. 자, 중국 사드 문제 해결 뭐 이러면서 사드 철폐 뭐 이런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럼 바로 상한가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악재 많았던 종목들은 그냥 상한가 가요. 그럼 어떻게 한다? 팔고 나와. 자, 한 번에 상한가 갔으니까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야지. 밑에 산 사람들도 있거든. 그럼 그게 천천히 내려와.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사면 돼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정말 간단한 겁니다. 물론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선행해야 할 게 뭐예요? 기업 분석. 이 기업이 제대로 돼 있는 기업인지, 자, 이 주가의 자리, 자, 이게 저평가 구간인지, 자, 성장성은 얼마나 가능한 종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분석은 미리 해놓고 포트에다 싹 담아놓고, 관심 종목, 좋은 종목 추려갖고 100종목이고 200종목이고 담아놔야 돼요. 자리가 오면 진입. 100종목, 200종목 담아두고, 이렇게 악재 터지고 자리가 나올 때까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야. 바닥 종목, 바닥 중에서 무슨 모멘텀이 아직 부족한 종목이라든가, 뭔가 완전 튼튼하고, 좀 뭐가 있는 종목들을 한 100종목, 200종목 추려놓고,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종목에다 담아놓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제. 근데 종목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와요, 매일. 이런 자리가 거의 매일 나온다고요. 매일 사고 싶은 종목이 항상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서 기업에 투자를 못하지, 종목이 부족하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부분만 딱 준비를 해놓고, 자, 뉴스에서 이렇게 악재 던져주기만 기다리면 돼요. 악재 던져주면 항상 사서 돈 벌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런 기본적인 부분만 알고 있으면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 지금 제대로 이거 영상을 찍고 시작을 한지 지금 한 3개월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만도 얼마나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트럼프 악재, 자, 우리가 겪은 사드 악재, 자, 종목별로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 악재, 3개월 동안 있었던 악재예요. 그리고 무슨 뭐 엔터주 악재, 또 그 전에 뭐 삼성전자 다 있었잖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때 뭐 갤럭시 노트 7인가 뭐 그거 폭발하고 뭐하고 하면서, 그 악재 때가 최고의 기회라고 전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3개월 동안 그래서 3개월 동안 지금 삼성 갤럭시 폭파 사건,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갤럭시 폭파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없어져 버렸잖아요. 갑자기 싹 묻혀버렸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질 않아요. 왜? 이미 이 악재는 끝난 거야. 악재가 진행 중일 때 우리는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무슨 뭐 되도 않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하루 투입하고 하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종목 분석이 항상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 현금 비중,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려면 현금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도 시장 위치가 지금 어디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추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상승장에 현금 많이 만들고 하락장에 주식 많이 채우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 애매하면 주식 많이 채우고 상승장에 수익 본 것들 있으니까 수익 본 것들 팔고 현금을 많이 채우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장이 계속 하락할 때는 주식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장이 계속 좋을 때는 현금 비중이 계속 늘어난 그런 반대 시스템, 시장과 반대로 가는 시스템. 시스템이 아니고 원칙. 이 원칙을 몇 가지 만들어 놓고 그냥 시스템에 적용. 그렇게 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더 완벽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제 결론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대처를 하는 능력은 최소 10년이 걸려요. 우리가 폭락을 경험을 하려면 98년. 딱 이때밖에 없어요. 지금 트럼프 학자 이런 건 폭락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무슨 폭락이야. 98년, 2008년. 지수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갈 때. 이럴 때가 이제 폭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수가 지금 2100포인트 이러잖아요, 코스피가. 코스피가 1000포인트, 코스피가 800포인트.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폭락이에요. 이런 폭락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경험해본 사람은 1998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자, 2008년에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이때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 말고는, 이때 거를 경험을 하지 못해서 경험해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이런 게 나오면 그 악재를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것들.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면 이제 뉴스에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떠드는 건 신경도 안 쓰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상승 구간, 하락 구간, 또 횡보 구간. 지금 이제 코스피가 거의 10년 근처 2008년도 끝나고 10년, 10년, 11년 그 후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 긴 횡보 기간, 그리고 또 이제 상승 기간, 대세 상승 기간. 2009년부터 11년? 이 구간이 한 3년? 이 구간이 거의 대세 상승 구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대세 상승기는 항상 폭락 다음에 온다. 그러면 폭락 다음에 항상 대세 상승이 온다. 그럼 그 전에는 횡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죠. 우리나라 갑자기 미국 부강해진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대처를 하면서 그냥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 된다. 간접 경험을 하면 10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과거의 데이터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면 이 10년의 기간을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채워놓고 가슴에 딱딱 박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소리죠. 긴 관점으로 투자에 접근을 하다 보면 세상이 이제 달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는 건 결국 이제 내 그릇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릇의 크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 그릇이 어디에 와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도록 스스로 이제 다듬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긴 관점으로 이제 투자에 접근을 하다 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될 거고요.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좀 부유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끔 돼요.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중간에 망하고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망했고 뭐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그릇이 커져 있으면요, 금방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뭐래도 금방 주변에 사람이 몰리고, 망한다 그래도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이 경험이 부족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망하면 한강 가야 돼요. 망하면 일어설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무슨 뭐 마인드도 안 돼 있고 그릇도 커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무조건 최고인데 이 경험을 채울 수 있는 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 노력하면서 이제 그릇을 키워가다 보면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망했을 때 일어나는 속도도 빨라지고 무언가 진행을 할 때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미 달라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과거에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산을 이제 보유하게 되었을 때 또 이제 자산을 지키는 능력도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죠. 자산을 이렇게 분배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처음에 서민들은 투자할 때가 주식 투자밖에 없으니까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이 생겼을 때는, 자, 주식을 비중을 나눠 분산하는 법을 알죠. 그러면 이제 자산이 커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땅, 금, 주식, 뭐 집,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산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 몸에 녹아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확률이 없어요. 이렇게 바닥부터 서민에서부터 일어서면 망할 확률이 없다고요. 처음부터 금수저면 망하면 끝이에요. 물론 가끔 금수저 한 100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다시 망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드라마처럼.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1000만 명에 1명 나올까 말까다. 확률이 훨씬 높아요. 금수저가 망해서 일어설 확률보다 서민이 금수저 위치에 도달해서 꼬꾸라져도 일어설 확률이 뭐 거의 뭐 나는 99%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채워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원분들이 자본의 성장에 이거 하나에만 이제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인드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커뮤니티를 하면서 회비 이 부분에 중점을 해가지고 진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뭘 운영을 한다 그러면 진짜 금방 많이 벌 자신 있어요. 자, 마케팅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지금 내가 데이터가 없으면 남의 데이터 사면 돼요. 돈 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 거 가져다가 내가 마케팅에 이용을 하면 돼요. 사기죠. 근데 합법적으로 사기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전 이런 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이건 그릇이 작은 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자, 이희진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자문을 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성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작게 보는 거예요. 당장 하고 회비 받아가고 그냥 챙겨놓고 4배만 불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돼서 망가지니까 이희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이희진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자, 뭐 수백억 해갖고 강탈한 사람들한테 그 돈을 이제 나라에다 다 뺏겼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냐고요. 못 일어선다니까. 정상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돼서 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만약에 바꿔서 지금 저랑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 딱 100명만 돼도 저는 진짜 엄청난 우군을 겪는 거예요. 자, 내 주위에 자산가가 100명이 있다? 이거는 진짜 이 인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에 가입이 딱 받고요. 고생하면서 내가 다른 수익 구조 만들어가면서 생활비 채우고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야 이제 투자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다행히 또 우리 커뮤니티에 보면은 이제 리딩을 하고 하면서 회원분들이 매매일지도 우리 카페 매매일지도 작성하고 하는 부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100%죠. 전부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열정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시간만 지나서 제대로 시스템만 있고 하면은 전부 다 큰 자산 자, 회원들이 이렇게 자산 인식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멘토로 활동을 했잖아요. 커뮤니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구상을 했죠. 저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때를 보고 지금 시간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커뮤니티를 이거 운영하는 이런 시간들이 유튜브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 나에게는 투자다. 그러니까 무슨 회비 자꾸 낸다 그러고 자꾸 카톡으로 돈도 없으면서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뭘 자꾸 뭐 선물 보내시고 예? 그리고 그 뭐야 뭐 회비 낸다 그러시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아니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마음만 감사해요. 마음만 감사합니다. 진짜 선물 보내신 분들이 3분 계세요. 3분 3분 계신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뭔가 나중에 뭔가 남겨줬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마음을 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제 15화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 날이 갈수록 자꾸 좀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좀 자꾸 객관적으로 딱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주관적인 우리 뭐 마음이 자꾸 들어가면서 제가 커뮤니티 그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애착이 조금씩 있다는 거 그냥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좀 지속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이거 하나로 마무리 짓고요. 제가 요즘 영상을 자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또 점점 많이 들기 시작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풀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하루하루가 나 혼자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하면 이제 직원들도 더 채우고 하면서 좀 내가 이 부분에만 좀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컨트롤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상황이. 그럴 때까지는 이렇게 좀 더디게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고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광고 시청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습니다.